안녕하십니까, 최혁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접선의 방정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세 가지 내용들을 먼저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첫 번째 뭐에 관해서 했냐면 원주상의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요령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나머지 두 가지 남아있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과 바로 원밖에 한 점에서 그어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요령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제15강이 되고요. 접선의 방정식 바로 우리 교재 63페이지서부터 66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봐야죠. 자, 봅시다. 자, 칠판을 좀 보면요. 이제 두 가지 남았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먼저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m인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과연 무엇이냐? 접선의 방정식. 자, 원이 하나가 있는데요.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이렇게 날아간대요. 기울기가 m인 직선.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날아가고요. 이 원에 이렇게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요. 이렇게 접점이 생길 텐데 요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이쪽에도 하나가 이렇게 더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접점이 생기기 때문에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두 개가 생길 거라는 거 예상을 하고 가야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 거냐인데요. 이 원을 갖다가 선생님이 기본형으로 잡아볼게요. 첫 번째 기본형으로 잡아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인데 바로 요 놈과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것이 우리 접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니까 얘네 둘은 당연히 접해야 돼요. 그죠? 접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교점이 하나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요 놈을 가지고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그놈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리된 결과가 x제곱 플러스 y 대신에 요게 들어가겠죠? mx 플러스 n의 제곱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r제곱은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간단히 하면 m제곱이 빠져나올 테니까 m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2, mn x가 되겠고요. 플러스 뒤에는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x에 관한 2차, 1차 상수항이 될 테니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바로 요 놈이 갖는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판별식을 구해보면요. 이놈의 판별식은 짝수차를 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왜 거꾸로 쓰죠, 선생님이? 자, d를 갖다가 4로 나눈 값이죠. 왜냐하면 짝수차 공식, 여기가 2니까 짝수차 공식 쓸 수 있어요. 프라임의 제곱이니까 mn의 제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ac니까 요놈과 요놈 곱한 거거든요. 그러면 m제곱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을 곱한 거죠. 바로 요놈이 0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접하니까. 간단히 한결과 써볼까요? m제곱 n제곱인데 여기서 m제곱 n제곱이 나와서 빠지니까 그놈은 안 써도 되죠. 그 다음 거 적어보면 요놈과 요놈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반대로 그러면 플러스 m제곱 r제곱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요놈과 요놈이죠. 그럼 플러스 n제곱인데 마이너스 n제곱으로 바뀌겠고요. 요놈과 요놈은 마이너스 r제곱인데 플러스 r제곱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요놈이 0이다라는 뜻이죠. 0이다라는 뜻. 자,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바로 접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 여기서 뭘 구하고 싶은 거냐? 바로 기울기 m은 알고 있으니까 바로 y절편에 해당하는 n값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넘겨버리면 n제곱이라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m제곱 r제곱 이거 넘어오잖아요. 그죠? 요것만 넘어간 거니까 m제곱 r제곱 r제곱이니까 r제곱이 이렇게 공통이죠?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m제곱 플러스 1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n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제곱을 없애게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통째로 씌우는 거죠. 근데 r제곱은 제곱 쓰니까 빠져나와서 r이 되겠고요. 루트 안에는 누가 갇히게 되냐면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놈이 갇히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구하려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까지는 기울기가 정해진 거였죠? 그 다음에 n 대신에 요 놈이 들어가면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원의 기울기 m이 주어졌을 때 생기는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요거는 반드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건 꼭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놈을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방법이 좀 전체를 잡아주십시오. 여기까지 계속 봐야 되니까.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지금 이제 우리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했었죠.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원의 성질이라는 걸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원의 성질. 원의 성질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무슨 뜻이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원의 중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접점까지 있게 되면요. 여기 수직으로 만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반지름 R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을 우리가 0,0이라고 생각을 하면 0,0에서부터 직선 요 직선이죠. mx-y 플러스 n은 0이라는 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원의 반지름이 된다. 이 성질을 이용하는 게 원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원의 성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기울기가 주어질 때는 이렇게 빨간색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공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외워두면 바로 판별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사용 안 하고 바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판별식은요 좀 복잡합니다. 계산한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원의 성질을 가지고 풀어주는 건데 여기서는 공식을 가지고 n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외워두면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가 m일 때는 바로 2번이나 3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식을 외워주는 게 제일 편하고요. 그 다음에 원의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그 말은 공식을 좀 외워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형태 보면요. 마지막 형태는 원밖에 한 점이에요.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두 개가 생기겠죠. 왜?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원밖에 한 점이 있대요.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긋는다라는 것은 이 위쪽으로 하나가 이렇게 접선이 그어지겠고요. 요 밑쪽으로도 이렇게 하나가 접선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두 개가 생깁니다. 자, 이것은 어떤 성질을 이용할 거냐? 기울기 m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왼쪽에서 사용했던 공식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사용합니다. 바로 뭐냐면 요 두 가지 1번이나 2번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판별식은 너무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의 성질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의 성질을 우리는 원밖에 한 점에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원의 성질이란 역시 뭘까요? 이 직선이 반드시 한 점 여기를 지난다. 이걸 a, b라고 하면요. a, b를 지나는 직선은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y-b는 m x-a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을 갖다가 0,0이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서부터 접점까지 이렇게 선을 내리면 또 직각이죠. 이 길이를 우리는 반지름 R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성질을 이용하느냐? 바로 0,0이라는 점으로부터 바로 이 직선이죠. 이 직선 간단히 하면 m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ma 플러스 b는 0이에요. 자, 문자로 썼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죠. 실제로 숫자로 나오게 되면 그다지 복잡한 식은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 r이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자,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은 접선의 방정식 중에 기울기 m이 정해진 놈하고요. 또 하나는 원밖에 한 점이 주어진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땐 기울기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울기 공식을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쓸 수 있는 건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이고요. 이 중에서 1, 2번만 쓸 수 있는 게 원밖에 한 점입니다. 둘 다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건 원의 성질과 판별식인데 그 중에서 판별식은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원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땐 기울기 공식을 쓰게 되면 오히려 더 빨리 풀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에 관한 공식 외워야 되는데요. 한 번만 선생님이 더 적어보면요. 이 공식은 y는 기울기 m이 정해졌으니까 mx까지는 똑같고 풀마 그 다음에 반지름 r이 나타나고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m 값만 알고 있다면 m의 제곱에다가 1 더한 거예요. 반지름 알고 있을 테니까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이런 공식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칠판 지우고 나서요. 문제 필수예제 풀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필수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8번 문제 보죠. 자, 기울기를 할 때 접선의 방정식 그랬습니다. 딱 한 번만 선생님이 요거 세 가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보여드릴 테니까 딱 한 번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시고요. 아, 저런 세 가지 방법이었구나 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그러면 왜 공식을 외워야 되느냐도 요걸 자세히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뭐가 있다고 그랬죠?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판별식 이용하는 방법 보도록 할게요. 자, 요놈의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y는
2x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죠. 그래서 여기를 선생님이 k라고 뒀어요. k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판별식을 이용하는 건데요. 요 놈과 요 놈을 합성시키면 y 대신에 2x 플러스 k를 집어넣으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요. x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y 대신에 요 놈 집어넣어야 되니까 2x 플러스 k의 제곱 그 다음에 이퀄 4가 되겠죠. 4인데 요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4는 0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2x제곱은 4x제곱이니까 5x제곱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얘네들이 곱한 거는 4kx가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되는데 이놈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럼 b'의 제곱이니까 2k의 제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ac니까 5배 k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4k제곱 5k제곱이니까 마이너스 k제곱인데 부호 바꿔버리면 k제곱 되겠고요. 플러스 20인데 마이너스 20으로 바뀌죠. 그러면 요 놈이 20이란 뜻입니다. 만족하는 k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을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버리면 되죠.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버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y는 2x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뭘 이용한다? 원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랬죠? 원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 자, 이것은요, 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냐면요. 0,0이에요. 그리고 반지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 반지름이 얼마냐면 2죠. 2. 그죠? 이것은 y는 mx 플러스 mx가 아니죠. 이 기울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2x가 됩니다. 그러니까 2x 플러스 k라고 잡아주시면 되고 이 k 값만 구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바로 0,0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2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요 놈을 변형시키면 2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k는 0이란 얘기니까 원점 0,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2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루트 개수 제곱합이니까 루트 5분의가 되죠. 루트 5분의 절대값 대입한 값은 k만 남습니다. k의 절대값이 요 반지름 2가 된다는 얘기니까요. 이 k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바로 k는 절대값 k가 2루트 5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바로 요 놈을 k 값에 푹 집어넣으면 똑같은 값 나오게 되겠죠. 두 번째 방법이었고요. 자, 세 번째 방법 봅시다. 세 번째 방법은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공식 이용하는 방법. 자, 공식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외웠잖아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자, 여기서 기울기 m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바로 2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기울기에 2를 집어넣어 보세요. 이렇게 2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짜리입니까? 아까 처음에 구해놨죠. 반지름이 2짜리였으니까 2 루트가 되겠고요. 자, m이 2라고 그랬어요. 왜? 기울기가 2니까 2는 4에다 1도 하면 5가 되죠. 뭐야? 바로 답 나와버리죠. 자, 그럼 보세요. 요거보단 요게 편하고 요거보단 요게 편하다라는 거 느껴지죠? 그래서 공식을 외워주는 것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에 수월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4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4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보시죠. 자, 점 4,0에서 여기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 자, 이건 기울기가 주어진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공식 사용할 수 없어요. 공식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먼저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보면요. 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원의 중심이 4,0이랍니다. 얘가 4,0인데요. 4,0이 아니죠. 0,0이죠. 예, 원은 이쪽에 있죠. 그죠? 원은 0,0입니다. 원은 중심이 0,0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2짜리래요. 반지름이 2짜리인데요. 점 4,0에서 요 밖에 이제 4,0이라는 놈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4,0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 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죠? 접선의 방정식은 두 개 생깁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요 위쪽으로도 하나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데 자, 이것도 역시 접선의 방정식은 두 개가 나올 거야 라고 예상하고 가야 되겠죠. 일단 요 중요한 점 접점을 하나 잡아보면요. 여기에 접점이 이렇게 생길 텐데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있고 나면 여기가 수직이 됩니다. 수직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뜻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구했던 반지름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결론은 무슨 뜻이냐? 원의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2란 뜻입니다. 판별식 쓰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 원의 성질을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4,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잡아보면요.
y에서 0을 빼는 거죠. y-0은 기울기를 모르니까 m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4,0을 지나니까 x-4 이렇게 되면 m 기울기에 관계없이 언제나 4,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간단히 한 식을 쓰면요. 여기 mx니까 mx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y가 넘어와야 되겠죠. 마이너스 y가 되고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4m이 됩니다. 이놈은 0이란 뜻이죠. 바로 원점 0,0으로부터 요 빨간 직선이 요 직선이에요.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2여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m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계산해 볼까요? 루트 개수 제곱합이니까 루트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분의 절대값 대입한 값 그랬죠. 자, 그러면 00이 들어가요. 00 들어가서 여기는 마이너스 4m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 요 놈이 얼마라는 뜻이냐면 2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예, 요걸 이용해서 m값 구해주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 마이너스 4m이에요. 간단히 하게 되면 절대값 마이너스 4m이라는 것은 요 놈과 요 놈을 곱한 거죠. 요 놈과 요 놈을 곱하면 2, 그 다음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양변을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절대값 루트 보이면 뭐 한다? 제곱한다. 제곱하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16m제곱이 되고요. 이퀄 4배로 바뀌죠. 그 다음에 요 놈을 4배 하면 되는 거니까 4m제곱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간단히 한 결과는 이거 넘어가 버리면 12m제곱이 되고요. 이퀄 4가 돼서 m제곱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m제곱은 12분의 4니까 3분의 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만족하는 m값은 어떻게 됩니까? m값은 바로 요 놈에다가 풀마 루트를 씌운 거니까 루트 3분의 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m값을 어디다 집어넣어 주시면 되냐면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 아니면 아예 여기에다 그냥 통째로 집어넣어 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y-0니까 그냥 y는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m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요 놈이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겠고요. 루트 3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x-4라고 그랬죠? x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요 플러스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일 땐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땐 플러스로 바뀌게 되고 4가 붙었으니까 루트 3분의 4가 되겠죠? 뭐 요렇게 적어주면 이것은 우리가 무슨 형태로 y equal ax 플러스 b꼴로 바꾼 형태가 되겠죠? 자, 요렇게 쓰셔도 되고요.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일반형의 형태로 적어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다음 5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0번 문제 봅시다. 자, 점피 3,1에서 요 원의 근 접선의 접점을 t라고 할 때 pt, 즉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이건 문제 의미만 잘 판단하면 되는데요. 자, 일단은 요 일반형은 굉장히 거추장스럽죠. 빨리 표준형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죠. 반지름은 요거만큼만 들어가니까 2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이놈의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반지름 r은 2짜리 원이 되겠죠? 자, 봅시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원이 있는데요. 이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래요. 그죠? 그 다음에 원 밖에 한 점 P라는 점이 있대요. P점이 바로 몇 컴마 몇이냐면 3,1인데요. 뭘 구하라 그랬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접선을 이렇게 그렸답니다. 접선을 그렸대요. 접선을 그렸을 때 이 접점이 생겼을 텐데 바로 이 T라는 점으로부터 접점까지의 길이, 바로 선분 PT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자, 이 길이 구하고 싶으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일단은 일감. 이렇게 접점이 생기게 되면 원의 중심과 이렇게 있게 될 테니까 여기가 직각이 돼요. 어라, 이거 봐라. 결국은 내가 필요로 하는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하고 그 다음에 요 파란 길이만 하면 요 빨간 길이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요 노란 길이는 뭐냐?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x차가 5니까 5, 25. y차가 2니까 2는 4. 그죠? 그러면 25에 4를 더하면 29니까 요 길이는 루트 29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원의 반지름도 알고 있었거든요. 원의 반지름이 2였어요, 2. 이렇게. 빨간 길이 구하는 건데, 이 빨간 길이 너무 쉽죠. 가장 긴 길이가 요 놈이니까 29에서 4 빼면 25가 되니까 요 길이는 바로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아, 굉장히 간단해요. 그려보니까 굉장히 쉽죠. 그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51번 문제입니다. 자, 최소거리, 최대거리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겁먹지 말고요. 자, 요 놈 위의 점에서 그랬어요. 자, 얘가 또 뭐냐? 바로 x-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4 플러스 1 5인데요. 여기 3이 오니까 바로 8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중심이 1,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R이 얼마예요? 루트 8이니까 2 루트 2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 원주 위의 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최소 최대의 거리를 구하래요. 요거 정리해보면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의 중심이 몇 몇입니까? 1, 마이너스 2죠. 이렇게 돼 있는데 직선 x-y 플러스 3은 0에 이르는 최소와 최대 거리를 구하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울기가 몇 자리예요? 1자리죠. 1. 기울기 1자리 직선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얘가 뭐냐면 x-y 플러스 3은 0에 이르는 최소 거리와 최대 거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요 위에 있는 모든 점들에서 여러 개의 점들이 있겠죠.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데 그 점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 바로 수직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뭐 수직으로 이렇게 갈 때, 그 다음에 뭐 요 위에서도 이렇게 수직으로 갈 때 이렇게 되겠죠. 요 위에서도 뭐 이렇게 수직으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수직으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가장 긴 길이와 가장 짧은 길이를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가장 긴 길이와 가장 짧은 길이는 어떨 때 나오게 될까요? 바로 이 원의 중심을 지날 때죠. 그래서 이 직선의 수직이면서 이 원의 중심을 지나게 될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을 지나서 이 직선에 이렇게 수직이 될 때 바로 여기에서 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바로 최대 길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바로 최소 길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는 뭘 구하면 될까요? 우리가 원의 반지름을 알고 있거든요. 원의 반지름이 얼마예요? 2루트 2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길이도 2루트 2고 그 다음에 요 길이도 얼마가 되냐면 바로 2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이제 요 길이만 안다면 최대 길이도 나와버리죠. 최대 길이를 안다는 건 최소 길이가 나와버려요. 근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바로 어딜 구할 수가 있냐면 이 원의 중심서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해요? 이 직선 나와 있죠. 근데 원의 중심이 몇 몇이에요? 1, 마이너스 2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루트 개수 제곱합, 루트 2분의 절대값 대입한 값이니까 1 마이너스 2면 얼마가 돼요? 여기가 3이 되죠. 3 더하기 3은 6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냐면 루트 2, 루트 2 유리화하게 되면 3 루트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요 파란 길이가 3 루트 2예요. 3 루트 2. 자, 그럼 봅시다. 자, 요 길이가 2 루트 2였어요. 2 루트 2. 그럼 요 길이가 얼마일까요? 아니, 이거 더하면 3 루트 2 되는 거니까 최소값은 바로 얼마가 되냐면 루트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최대값도 나와버리죠. 최대값은 루트 2, 2 루트 2, 2 루트 2, 4 루트 2에 루트 1 더했으니까 5 루트 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최소값과 최대거리, 최소거리와 최대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지금까지 필수 예제 문제 풀어봤고요. 그 밑에 확인 체크 문제 지금부터 풀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시작하세요. 자, 확인 체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번 문제입니다. 자, 요놈의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 자, 기울기가 2래요. 기울기가 2. 이렇게 되겠죠. 기울기가 2. 이거는 원점을 지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원점을 지난 걸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가 원래는 원점을 지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였을 거 아니에요. 그놈을 갖다가 x축으로 얼마만큼이냐면요. 1만큼 y축으로 2만큼. 우리 아직 평행이동은 안 배웠지만 요 정도 표준형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바꾼 게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9란 뜻이거든요. 반지름은 안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이놈을 지날 때 접선의 방정식을 그대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켜줬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요놈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은요. 2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r이 얼마예요? 반지름이죠. 반지름은 무조건 3이잖아요. 3 루트 그 다음에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여기 5가 들어갑니다. 바로 요놈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요놈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y 대신에 y-2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x 대신에 x-1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가 붙어 있는 거니까 자, 정답 한번 체킹해 보죠. y는 이렇게 되겠고요. 2x죠. 2x가 되겠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2가 붙었으니까 이거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만 붙으면 되겠죠. 자, 결국은 똑같은 식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요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50번 문제. 50번 문제.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에 접하고 직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와 직교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뭐라고 그랬냐면요. 원이 있는데요. 자, 원의 중심이 0,0이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3짜리 원입니다. 근데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와 직교하는 접한다라고 그랬어요. 접한다고 그랬어요. 직선 접하고 직선 요거와 직교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거는요. 일단 이 원에 접한다라고 그랬어요. 접하는 직선을 구할 건데 이놈과는 직교한답니다. 그러면 기울기를 주겠다는 얘기죠. 요놈과 직교한다는 얘기는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y는 어떻게 생겼냐면 3분의 1 x 어쩌고 저쩌고 생겼다라는 얘기죠. 요렇게. 그죠? 그런데 요 직선, 요 원과 접하라고 그랬습니다. 요 원이 지금 뭐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런 뜻이죠. 요놈의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기울기가 3분의 1짜리 기울기가 3분의 1짜리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뜻이죠. 자, 이건 공식에 집어넣어 버리면 되죠. y는 mx니까 3분의 1x까지 써주면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r이죠. r은 반지름을 뜻하니까 3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에요. m제곱은 요놈의 제곱이니까 9분의 1이죠. 9분의 1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요걸 간단히 한 식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쵸? 자, 요놈은 어떻게 되느냐? y는 3분의 1x를 적어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자, 요게 얼마입니까? 9분의 10이죠. 근데 9는 빠져나가서 3을 지워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루트 10이 뒤에 붙는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51번 문제 보죠. 자, 51번 문제 봅시다. 점 3, 마이너스 1에서 여기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다 그랬죠? 자, 역시 원을 이렇게 그리고요. 자, 원 밖에 점 3, 마이너스 1이 있답니다. 3,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있고요. 자, 이 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입니다.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에요? 0,0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접선이 같겠죠? 자,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여기를 이렇게 잇게 되면요. 수직이 되겠고요. 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 바로 루트 5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 성질을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바로 원의 중심 0,0에서부터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랬죠? 요 점을 지난다 그러면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집어넣고요. 기울기 모르니까 m,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이란 뜻이죠? 그러면 기울기 m에 관계없이 3, 마이너스 1을 반드시 지나게 되죠? 그럼 요것을 간단히 해보면 mx가 되겠고요. y 넘어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m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1도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 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얼마냐? 바로 루트 5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 루트 개수제곱 합이니까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고요. 분의 절대값 대입한 값 상수만 남겠죠?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바로 요 놈이 루트 5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놈이 곱해지면 여기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남겠죠? 그 다음에 요놈 사라집니다. 자, 절대값 보이고 루트 보이니까 제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요놈을 제곱하면 9m제곱에 플러스 6m에 플러스 1이 되겠죠. 왜요, 선생님?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잖아요. 제곱해버리면. 그냥 3m 플러스 1에 제곱하면 되잖아요. 이퀄, 그 다음에 루트 사라지니까 5m제곱 플러스 5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간단히 한 결과는 5m제곱 넘어오면 4m제곱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6m에 마이너스 4는 0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짝짝짝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2m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m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인수분해 돼버리죠. 하나, 둘에, 그 다음에 둘 하나 갖고요. 큰 게 플러스, 작은 게 마이너스 가지면 되니까 만족하는 m값이 몇 또는 몇이에요? 여기다 적어볼까요? 만족하는 m값은 위에서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아래에서 얼마 나옵니까? 2분의 1이 나오게 되죠. 바로 이 m값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식을 정리하면 되겠죠. y 플러스 1은 먼저 m값이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이란 뜻이죠. 자, 요것을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y는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여기가 플러스 6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5로 바뀌겠죠. 자, 첫 번째 거 찾았고요. 자, 두 번째 거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2분의 1짜리거든요. 여기다 역시 집어넣으면 y 플러스 1이라는 것은 2분의 1배 x 마이너스 3이란 뜻입니다. 간단히 한 결과는 y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x가 되겠고요.
자, 얘네 둘이 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근데 얘가 넘어오게 될 테니까 1을 더 빼요. 2분의 2를 더 빼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개의 값을 찾아주게 되죠. 요 놈하고요. 또 하나는 요 놈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바로 요 놈이 누굴까요? 요 놈이 2분의 1짜리가 되겠고요. 요쪽으로 그려지는 것이 마이너스 2x짜리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개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52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 52번 보죠. 자, 원점에서 이 원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원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 놈은 표준형으로 빨리 바꿔보면 x-3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 되겠죠. 이퀄, 여기는 9, 여기는 1, 10인데요. 8을 빼게 되겠죠. 그죠? 3, 3은 9, 그 다음에 여기는 1, 10, 그 다음에 8이 있으니까 여기 2만 남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이 3,1입니다. 원의 중심이 3,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2짜리가 되겠죠. 자, 근데 이것의 원의 중심에서 그랬습니다. 원의 중심 원점이 여긴가에 있다고 합시다. 0,0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접선의 방정식은 바로 이 위쪽으로 하나가 생기겠고요. 이렇게 하나가 생기겠고요. 아래쪽으로도 하나가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이 접선의 방정식 두 개를 구해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수선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이게 반지름이죠. 이 반지름이 얼마냐면 루트 2란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0,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 어떻게 잡을 수가 있습니까? 0,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요 놈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y는 원점을 지나는 방정식은 mx잖아요. 이렇게. 그죠? 원의 중심이 3,1이거든요. 이런 뜻입니다. 3,1에서 y는 mx라는 mx-y는 0이라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바로 루트 2란 뜻이죠. 루트 2란 뜻입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m값 구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합니다. 루트 개수제곱합이거든요. m제곱 플러스 1이 그대로 다 들어가고요. 분의 절대값 대입한 값이에요. 그러면 3,1이 들어가니까 3m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죠. 이게 루트 2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놈이랑 요놈 곱해지면 되는 거니까 뒤에 역시 m제곱 플러스 1이 붙게 되면 요놈이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9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자,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2m제곱에 플러스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넘어갑시다. 7m제곱 마이너스 6m에 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는 0. 인수분해 되네요. 1, 7에 1, 1이 돼버리니까 결국은 큰 게 마이너스 작은 게 플러스 같게 되죠. 그러면 m값은 1 또는 마이너스 7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m이 1이라고 하면 여기 1이 들어가니까 y는 x라는 놈이 나오게 되고요. 마이너스 7분의 1이면 마이너스 7분의 1이 들어가니까 y는 마이너스 7분의 1x라는 놈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생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52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다음 5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3번 문제입니다. A는 마이너스 2,3에서 점 A 마이너스 2,3에서 이 원액은 접선의 접점을 비례할 때 선분 A, B를 구하랍니다. 자, 아까 지금 풀어봤던 문제인데요. 자, 일단 원이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붙는 게 y 플러스 2의 제곱, 4가 붙고요. 1이 붙으니까 5죠. 5에다가 4가 넘어갈 테니까 플러스 9가 돼서 여긴 3의 제곱이 됩니다. 원의 중심이 1, 마이너스 2고요. 반지름 R은 3짜리 원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원을 한번 그려보면요. 이 원의 중심이 몇 몇이냐면 1, 마이너스 2죠. 반지름은 3짜리인데 원 밖의 점 A 바로 이 마이너스 2, 3에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 근 접선의 접점을 B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그리면요. 이렇게 접선을 그리면 이 접점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B라고 부르고요. 이 점을 A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제1감 접점이 생기면 무조건 어디랑 이어라? 원의 중심과 이렇게 이어라. 그러면 수직이 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만 알면 끝납니까? 요 길이하고 노란 길이하고 파란 길이만 찾으면 끝나죠. 이 노란 길이는 뭐냐면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니까 X차가 3이죠. 3, 3은 9, Y차가 5니까 5, 5, 25.
그죠? 25하고 9를 더하면 34니까 요 길이는 루트 34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요 파란 길이는 원의 반지름이죠. 원의 반지름은 3이라고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이제 빨간 길이 구하러 갑시다. 빨간 길이는 34에서 3, 3은 9를 뺀 거에다가 루트 씌운 거죠. 요렇게. 그러면 34에서 9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25가 되죠? 25가 됩니다. 25. 그러면 5가 길이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 문제 보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위의 점에서 그랬습니다. 자, 원 그려보면요. 자, 원의 중심이 0,0이죠. 원점입니다. 반지름 1짜리 원이에요.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짜리. 이런 원인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고, y절편이 2짜리라고 그랬네요. 아유, 이거 다시 그려야겠네요. 그죠? 선생님이 너무 위로 그렸죠? 자, 다시 그려봅시다. 자, 원이 있고요. 아, 원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그려요. 예. 선생님이 옛날에 원을 참 잘 그렸는데, 또 삐뚤어졌죠? 그래도 그냥 갑니다. 자, 이렇게. 자,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직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그랬습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에 y절편이 2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요. 그죠? 요쪽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연장선을 그으면 여기를 지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기울기 2짜리라고 마이너스 1짜리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지나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여기도 2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랬을 때 요 위에 원위의 점에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이르는 최소거리와 최대거리를 구하랍니다. 최소거리는 뭐 여기를 의미하겠죠. 여기가 최소거리. 최대거리는 어딜까요? 여기서부터 원점을 지나서 반대편 쪽까지 가는 요 점을 지날 때,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날 때 여기가 최소값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대값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반지름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입니다. 자, 이제 필요로 하는 건 어느 길이 찾으면 끝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만 찾아내면 끝나겠죠. 즉 원의 중심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인데 사실은 이것 좀 더 빨리 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삼각형이 직각이 등변 삼각형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직을 이렇게 만들고 나면요. 이 삼각형도 직각이 등변 삼각형이에요. 직각이 등변 삼각형. 여기가 2거든요. 그러면 1대1대 루트 요 길이에 루트 2배를 하면 요 길이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루트 2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됐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최소값과 최대값 구할 수가 있는데요. 최소값에 해당하는 게 얼마입니까? 최소값. 최소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바로 전체 길이 루트 2에서 1을 뺀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최대값 구해볼까요?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죠. 그러면 1하고 그 다음에 요 길이를 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더하면 되겠죠. 1하고 루트 2를 더한 거죠. 루트 2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구하라는 게 뭐냐? 바로 최소거리와 최대거리의 합을 구하여라. 이 둘을 더한 거. 그러면 최소값 플러스 최대값이 되겠고요. 자,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은 사라져버리겠죠. 그래서 루트 2의 2배인 2 루트 2가 정답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하고 남은 접선의 방정식 두 가지. 첫 번째는 기울기가 m일 때, 그죠? 두 번째는 원밖에 한 점에서, 그죠? 자, 이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마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것에 관한 총괄한 연습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 복습 충분히 하시고 강의에 임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